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8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폭염 대비 장애인 가정의 선풍기 지원.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민복기, 은 지난 10일, 금,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을 위한 선풍기 지원 사업으로 바람아 불어라 물결표 쌓인 하게 불어라 사업을 추진하여 총 20대의 선풍기를 전달하였다. 이번에 지원된 선풍기는 개인 후원자의 뜻에 따라 익명으로 후원하게 되었으며 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 중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여름철 힘들게 지내는 장애인 22가정을 선별하여 지원하였다.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혹서기 폭염이 오기 전까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샴푸, 린스, 치약 등과 여름철 면역력 증진을 위한 물품, 홍삼액, 도 150가정에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선풍기를 지원받은 한부모 장애인 세대는 집이 오래된 주택이라 바람도 안 들어오고 선풍기도 없어서 여름 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선풍기 지원으로 걱정이 해소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민복기 관장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이번 선풍기 지원 사업을 준비한 만큼 장애인들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및 후원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henemrehab.or.kr 및 대표 전화, 지역번호 031-794-226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위한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 연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원장 이범석, 은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돌봄 로봇 중개 연구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사업의 하나로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의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를 7월 13일, 월, 개소한다.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에서는 돌봄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돌봄 주는 자와 돌봄 받는 자의 선호도 및 행위를 분석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로봇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모형을 적립하고 사회 복귀 연계를 위한 거주나 돌봄 로봇 활용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돌봄 로봇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물 인터넷, IoT, 기술, 보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설비 및 가구를 중심으로 실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양문식의 현관 및 욕실문, 전동식 샤워베드 및 세면대가 설치된 욕실, 붙박이 가구가 설치되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 안방 등, 접이식 테이블, 접이식 화장실 팔걸이와 전동 싱크대, 전동 싱크장, 전동 세면대 등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 관련 돌봄 받는 자와 돌봄 주는 자에게 필요한 로봇형 이동식 리프트, 레일 형태의 천장주행형 리프트, 로봇베드, 배설 보조장치, 식사 보조장치 등의 돌봄 로봇 장치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게 배치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로봇 기술을 적용한 돌봄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 로봇 외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와 센서가 연계된 사물 인터넷 기술에 의해 설비, 가전 및 장비 등이 제어되어 보다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앞으로 2차 중증장애인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를 추가 구축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돌봄 주는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 분야 선도사업 지역인 대구광역시 남구의 무장애 자립주택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에서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 돌봄 로봇 사업 관련 다양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돌봄 로봇 중개 연구사업단은 2020년도 4개 신규 과제 공고 선정을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기존 기술의 돌봄 현장 적용을 위하여 기술 개선, 시험 검사, 돌봄 현장 적용을 중심으로 한 4종 돌봄 로봇 중개 연구 과제를 착수하였다.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와 장애인권익공호기관 별표 사인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19 번지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 의심 사례는 1,923건, 43.9%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 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 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 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 사례의 9.9%, 94건, 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1923건 중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 44.6%이었으며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 55.4%으로 나타났다. 신고 의무가 없는 기타 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
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 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 19.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 162건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 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 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 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 173건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대 신고 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은 장애인권익공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카드뉴스 및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공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학대 피해 장애인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 조사가 중요하다.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 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천리 ES 화성시의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 후원. 화성시는 16일 복지국장실에서 삼천리 ES 신승에너지 삼천리 자회사 이하 삼천리와 화성시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정승호 복지국장과 삼천리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삼천리는 화성시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총 4천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화성시 관내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시설학대 피해 장애인 종합지원 모델 마련. 서울시가 장기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드러난 장애인 거주시설 즉 경기도 가평군 소재 이하 해당 시설의 5월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현재 해당 시설에 거주 중이던 총 61명 중 21명이 3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리운영 시설로 임시 전원한 후 현재 심리회복 중이다. 서울시는 긴급분리, 임시전원, 심리상담, 독립주거 제공으로 연결되는 폐쇄 시설 이용인을 위한 종합적 사후관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 학대시설의 가해 피해자 분리와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이전, 전원, 시키는 방식으로만 보호해왔다. 독립을 희망하는 일부는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 9월 입주하는 입소자는 11명이다. 서울시는 자립정착금 1,300만 원과 함께 가사 지원 등 주거 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시 전원된 피해 장애인 보호자들은 현재 시설의 지원과 생활지도원의 서비스에 믿음이 간다며 전원 초기 자녀들의 부적응으로 또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나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아직 해당 시설에 남아있는 40명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설득해 9월 말까지 전원 자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보호자들은 장기간 시설에 의지해 왔기 때문에 타 시설로의 전원이나 지역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해당 시설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불응하며 집단민원, 탄원서 제출, 행정소송 등으로 시설 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시설 폐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7.6 한 바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시설 폐쇄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해당 시설 이용인 보호자들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시겠지만 서울시를 믿고 자녀의 보다 나은 삶, 행복권 추구를 위해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해당 시설과 운영법인은 사회복지의 소명의식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